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세계 4대 뮤지컬로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의 원작 가스통 루르의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굉장히 많은 2차 창작물들이 나온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소설이죠. 그럼 가스통 루르의 오페라의 유령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거대한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인 드비엔느와 폴리니의 퇴임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을 위한 특별 공연 중 무용수 의상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용수가 유령을 봤다며 비명을 지른 것이죠. 몇 달 전부터 신출귀몰한 오페라의 유령에 대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겁을 먹었고, 극장 안내원인 지리 부인의 딸이자 무용단원인 맥 지리는 엄마 지리 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령은 실제로 있고 유령을 위한 지정석도 있다고 말이죠. 그때 무대장치 감독 조셉 뷔케가 지하에서 목을 맨 채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얼마 전 유령을 목격했었던 사람이었죠. 한편 무대에서는 유명한 가수 카를로타에 밀렸던 크리스틴 다에가 엄청난 예술적 성장을 이룬 듯한 환상적인 목소리로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필립 샤니 백작과 그의 동생 라울 샤니 자작은 공연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라울은 크리스틴을 만나겠다며 무대를 향해 가죠. 무대 뒤편에서 크리스틴을 만난 라울은 그녀에게 인사를 했지만 크리스틴은 별말 없이 혼자 있고 싶다며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틴을 짝사랑하고 있던 라울은 침울한 마음에 대기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대기실 안에서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리스틴에게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있었죠. 라울은 크리스틴이 대기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몰래 대기실로 들어가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만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환송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배인에서 물러나는 드비엔느, 폴리니와 새로운 지배인인 리샤르 그리고 몽샤르맹을 포함해 수많은 명사들이 모였습니다. 드비엔느와 폴리니는 그때서야 뷔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둘은 매우 놀랐고 리샤르와 몽샤르맹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둘은 오페라에 유령이 있으며 뷔케가 죽은 건 유령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건 해줘야 한다 말했죠. 그러면서 오페라의 유령에게 매달 2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하며 2층 5번 박스석은 오페라의 유령 전용 좌석이라고 적힌 오페라 극장의 계약 규정서를 보여줍니다.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전 지배인들이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알겠다 답하고는 웃어 넘기고 말죠. 며칠 뒤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오페라의 유령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2층 5번 박스석을 비워놓고 돈을 달라는 요구였죠. 그들은 장난이 지나친 것 같다며 무시하지만 2층 5번 박스석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원인을 조사하다 안내원 지리 부인을 만납니다. 지리 부인은 오페라의 유령을 귀찮게 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며 이전 지배인들처럼 유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라 충고했죠. 두 지배인은 그녀가 미친 여자라 생각해 그녀를 해임했고 2층 5번 박스석을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토요일 두 지배인은 오페라의 유령으로부터 또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의 지정석, 돈, 지리 부인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 공연의 주인공 역을 카를로타가 아닌 크리스틴 다에가 하게 하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라울은 크리스틴으로부터 고향에 가 있을 거란 편지를 받습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친척집에 잠깐 있었던 라울은 그곳에서 크리스틴과 친해졌고 어른이 되어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틴은 라울이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에 대한 마음을 접은 뒤 모든 시간을 노래에 쏟아부었던 것이죠. 라울은 고향으로 가 크리스틴을 만납니다. 라울이 크리스틴에게 대기실의 목소리에 대해 말하자 크리스틴은 굉장히 놀라며 그 목소리가 노래를 가르쳐준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늦은 시간까지 크리스틴과 목소리에 대해 생각을 하던 라울은 크리스틴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녀를 따라갑니다만 그녀의 아버지 묘지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목격했고 유령의 괴기스러운 몰골에 정신을 잃습니다. 다행히 그는 사람들에 의해 무사히 발견됩니다. 토요일 저녁 공연은 유령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연의 주인공은 카를로타였고 두 지배인이 2층 5번 박스석에 앉았습니다. 카를로타는 베테랑답게 훌륭히 공연을 진행했지만
공연의 클라이막스에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는 두꺼비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당황해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연장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떨어지면서 공연은 엉망이 됩니다. 결국 여러 사람이 다치고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사망자는 지리부인을 대신해 새로운 안내원으로 지명된 사람이었죠. 사건 이후 카를로타는 몸져 누웠고 지배인들은 유령을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 다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찾으러 백방으로 돌아다녔고 한참 뒤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페라의 극장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못 보던 반지를 끼고 있던 크리스틴에게 라울은 결혼 반지냐 다그쳤고 크리스틴은 라울을 데리고 지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함께 극장 지붕으로 간 뒤 대기실 목소리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줍니다. 3달 전 크리스틴은 대기실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크리스틴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로 인해 음악적으로 성장한 크리스틴은 그 목소리가 말로만 듣던 음악의 천사라 생각했고 그 목소리가 떠날까 내심 두려워했던 것이죠. 샹들리에가 떨어진 날 크리스틴은 목소리가 걱정돼 대기실로 갔고 대기실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오페라 극장의 지하, 호수에 둘러싸인 집으로 납치된 크리스틴은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 소문만 무성했던 오페라의 유령이자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친 목소리라는 걸 눈치채죠. 유령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자신을 에릭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을 사랑하고 있다 했죠. 크리스틴은 그의 얼굴이 궁금해 가면을 벗어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면만큼은 벗을 수 없다 말했죠. 크리스틴은 에릭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에릭이 노래를 부르며 방심한 사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인간이라 볼 수 없는 끔찍한 그의 몰골에 크리스틴은 기겁을 했고 에릭은 굉장히 분노하며 크리스틴을 맹비난합니다. 크리스틴은 에릭이 두려웠지만 에릭에게 사과했고 거짓된 말로 신뢰를 산 뒤 겨우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틴은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지가 에릭에게 받은 반지라 말해줍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은 자신은 에릭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라울과 떠나기로 결심했다 말했죠. 옥상에서 내려온 크리스틴은 옥상에서 반지를 잃어버린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죠. 둘은 내일 있을 크리스틴의 마지막 공연 이후 함께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날 라울이 관객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크리스틴은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극장의 불이 꺼졌고 크리스틴이 사라졌죠. 극장은 난리가 났고 경찰서장 미프로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라울은 미프로와에게 크리스틴을 잡아간 건 오페라의 유령일 거라며 크리스틴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죠. 라울은 크리스틴을 찾아 헤매다 오페라 극장에 자주 나타나는 수수께끼의 인물 페르시아인을 만납니다. 그는 에릭을 알고 있다며 크리스틴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죠. 페르시아인은 에릭이 트릭을 사용해 비밀의 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은 비밀장치를 지나 오페라의 극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둘은 에릭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방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은 에릭이 만들어 놓은 함정, 고문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에릭은 그때까지 고문실에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덕분에 라울과 페르시아인은 고문실 너머로 에릭이 크리스틴을 겁박하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자신과의 결혼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문실의 인기척을 들은 에릭은 라울과 페르시아인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문실을 가동시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고문실을 달궜고 둘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페르시아인이 탈출 장치를 찾아 바닥에 난 비밀 통로로 겨우 탈출을 하게 되죠. 비밀 통로로 탈출하던 둘은 그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기겁하고 다시 고문실로 올라옵니다. 다행히 고문실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에릭은 두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아직 살아있다며 신기해했지만 개의치 않은 채 크리스틴에게 결혼을 해달라 협박합니다. 자신과 결혼을 한다면 지하에 있는 화약 창고로 물이 들어가 화약은 터지지 않을 것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지하의 화약 창고가 터져 오페라 극장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라 말했죠. 크리스틴은 결국 에릭과 결혼하기로 했고 특별한 장치가 작동돼 바닥에 있는 화약은 물에 젖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 창고를 채운 물이 고문실 바닥에서 점점 올라오게 되죠. 물은 결국 고문실을 가득 채웠고 라울과 페르시아인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집에서 정신을 차린 페르시아인은 라울과 크리스틴이 여전히 실종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정신을 잃은 뒤의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죠. 시간이 지난 뒤 에릭이 페르시아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죠. 고문실이 물로 가득 찼을 때 크리스틴이 에릭에게 라울을 살려달라 애걸복걸해 둘을 구해줬고, 크리스틴은 진심으로 에릭을 가여워하며 에릭에게 입맞춤을 해줬다는 사실을 말이죠. 괴물 같은 외모로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던,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조차 진심 어린 입맞춤을 받아보지 못했던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에릭은 그런 그녀를 잡아둘 수 없다 생각해 그녀를 라울과 함께 보내줬고 둘은 멀리 떠난 것이죠. 에릭은 페르시아인에게 자신이 죽으면 크리스틴과 라울이 자신을 묻어주기로 했다며 자신이 죽으면 신문에 부음을 한 줄만 남겨달라 부탁합니다. 얼마 뒤 신문에 에릭의 죽음에 대한 부음이 한 줄 실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오페라 극장을 고치기 위해 공사를 할 때 지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시신의 손에는 반지가 있었죠.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작품의 패러디 및 오마주가 된 이 오페라의 유령은 추리소설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두 지배인과 유령 간의 대결과 유령의 트릭, 오페라의 극장에 수많은 비밀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에 집을 만들 수 있었던 에릭의 비밀, 그리고 에릭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페르시아인의 정체 등등 소개해드리지 못한 수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무척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흥미진진하지만 슬픈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가스통 루루의 오페라의 유령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